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부분과 2차전지 부분으로 사업을 나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 부분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공약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8개의 주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 사업과 화학 사업, 윤활유 사업, 배터리 사업, 소재 사업 그리고 석유 개발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석유 사업과 화학 사업, 윤활유 사업은 석유 화학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러면은 크게 석유화학 부분과 2차 전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죠.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양자 대결이 확실시해 보이고 있는데 CNN에서 발표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49%, 바이든이 45%, 결국에는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즉 그린 뉴딜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전기차 정책을 봐야 하겠죠. 왜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O는 2차전지 배터리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에 대한 공약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공약은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배치하겠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 전기차로, 스쿨버스 50만 대 친환경차로, 친환경차 사업에 100만 개 일자리를 늘릴 정도로 상당히 바이든은 전기차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 뜻은 결국엔 우리가 자금 지원해줄게. 석유차 말고 전기차 계속 타고 사.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이든은 석유화학 쪽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 규제까지 할 정도로 억제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 쪽이 힘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 모멘텀에 대한 2차전지 사업성에 대해 영향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트럼프의 공약을 살펴봐야 하는데 트럼프는 바이든이 통과시킨 IRA를 폐지시켜야 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는 많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스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엔 석유나 가스 수요가 줄어들 거고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파리 협정까지 탈퇴하고 석유가스 시축량을 더 늘릴 정도로 친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죠.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를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2차전지 사업 전반에서 트럼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IRA 폐지 공약, 사실 IRA가 시행되고 나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 상태인데 쉽사리 폐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바이든이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최저 한세에 대한 이슈죠. 올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최저 한세는 국제 조세 포탈 방지 협약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들이 걷어가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 합의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13%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어디선가 2%를 별도로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조세 회피를 막고자 세제 혜택을 남발하는 지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미국 IRA로 세금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된 거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SK온 세금 문제가 부각되면 SK이노베이션에 또 연결이 되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슈는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상황 지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러면은 기술적인 측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같은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이 35억 원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매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280억 원어치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진행한 것을 보이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여 오늘 4%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사실 어제 갭상승이 나왔지만 하락했던 모습은 결국엔 기관의 매도로 보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갭상승 이후에 보합 수준까지 내려와서 음봉 캔들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오늘은 3일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4%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위에 61선이라는 저항대가 있죠. 왜냐? 이때 2월 6일 캔들을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61선 캔들을 결국엔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61선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61선을 돌파를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241선까지는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21선 기준으로 지지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엔 전저점인 10만 7,5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만 7,5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20년도 저점인 54,000원까지는 열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트럼프 강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2차 전지가 힘을 덜 받아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SK이노베이션만큼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